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전국이 완전히 성완종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외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전격적으로 만나서 45분간 얘기를 나눠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여야 인사 14명이 포함된 성완종 장부가 나왔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성완종 블랙홀. 점점 블랙홀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자, 앞서는 야당의 입장을 들어봤죠. 자, 지금은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전격적인 회동, 이 의미를 두고 얘기들이 분분한데 정병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안이 중요한 국면이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어쩔 수 없이 나가시게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만나시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는 세간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대통령께 전달을 했을 거고, 당내에서 분출됐던 이완구 총리의 거취와 관련된 사안들을 건의를 했을 겁니다. 예. 또 그 결과가 귀국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고, 예.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들이 여당의 실세들이 거론이 된 상황 속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죠. 예. 이제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믿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곤혹스러운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특검을 해서라도 예. 이런 부분들은 해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의 당내 의견이 대통령께 전달이 됐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 어제 만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정병국 의원께서 대통령이 순방 직전에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자연스러운데요. 그 만남만 보면 자연스럽죠. 그런데 갑자기 만났어요. 그것도 아침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순방이 비행기 출발 시간을 연기시켰다. 갑자기 만나고. 그죠? 이거는 전 자연스럽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예, 이제 평상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스타일상으로 보면은 자연스럽지는 않죠. 예. 그러나 사안이 워낙에 위중한 사안 속에서 거의 직접적으로 국무총리가 이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대표를 안 만나고 가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만나는 건 좋은데 솔직히 김무성 대표가 어제 브리핑했던 내용 정도라면
예? 예. 전날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또 여당 대표고 대통령이 12일 동안 순방을 가니까 성남공항에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갑자기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하는 거는 분명히 그 만남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전 담겨 있지 않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 자체가 예. 김무성 대표가 두 가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까지를 포함을 해서 진실 규명을 하는데 특검이 필요하면 하겠다. 그리고 조치를 특검하겠다는 취하겠다. 거죠. 예. 네, 특검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총리의 거치는 귀국 후에 결정하겠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총리를 뭐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면 거치 문제가 왜 나왔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 대통령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보고요. 예. 또 그런 메시지까지 나오기까지는 그동안에 이제 당 내의 여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들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또 그 사이에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뭐 또 다른 어떤 수사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근데요, 지금 특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야당의 입장을 일부에서 야당의 입장을 정세균 전 대표로부터 들어봤거든요. 근데 예. 정세균 전 대표는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설 특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검을 하더라도 상설 특검 같은 거 말고 좀 진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물론 상설 특검이 가짜 특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예. 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라고 봐요. 예.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설 특검 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놓고 그 자체를 부정을 한다라고 하면 예.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검찰 자체를 그 중대한 사안 그리고 실세들 정부 여당의 그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의혹을 풀 수 없을 때, 이제 그것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대비해서 상설 특검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그걸 해야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여요. 예. 지금 야당이 적극적으로 좀 특검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그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네. 아침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실은 게 뭐냐면 여야 인사 14명이 포함된 성완종 장부가 발견됐다. 지금 이 얘기고요. 네. 이 중에서 이 장부 중에 7, 8명이 야당 정치인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부의 나머지 여당 분들은 이른바 성완종 메모에 나타난 8명 중에 한 4-5명이 겹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7, 8명의 야당 정치인이 새롭게 나왔다. 지금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이거 굉장히 범위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예. 여야가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략적 자기 입장만을 견지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더 이상 공방하지 말고 예.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 저는 맞다. 이 지금 서로가 물고 들어가는 이런 식의 방편은 저는 안 된다 봅니다. 지금 이것을 계기로 우리 정치권이 정말 여야 없이 다 같이 반성을 하고 예.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야기가 됐는가. 예. 그 근본적인 정치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할 때라고 봅니다. 정치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 물론 정명국 의원께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개혁파 가장 대표적인 예. 개혁파신데 예. 솔직히 그게 쉽게 바뀌겠어요, 근데? 저는 네. 이게 극단적 이제 1%만 이겨도 모든 걸 다 갖고 하는 극단적 양분이 된 이러한 정치 구조가
이러한 사안들을 계속 반복되게 만든다고 보거든요. 예. 역대 정권을 보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이 구조 가지고는 안 된다 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개헌을 얘기를 하게 됐던 예. 거고, 더 이상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우리가 거기서 버거워하면서 자꾸만 이것을 잘못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아예 그 대선 자금까지도 범위를 넓혀가지고 화끈하게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처음부터 이번 이 소위 말하는 이 기획 사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했을 때에 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어느 분야든지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예. 봐요.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예. 또 다른 문제를 야기를 시킨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완종 사건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기획수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 아니겠어요? 예. 예,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도 범위를 정해놓지 말고 이 성완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건도 나오게 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예. 어쨌든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 판세에도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죠? 선거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이러한 맞습니다. 부분에 당장의 눈앞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예.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 몰라가지고 이 바깥에서 그렇기 보는 사람들, 때문에 예. 이 문제는요. 예. 저는 문제가 있는 거는 검찰을 통해서든 특검을 통해든 수사를 하면 돼요.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왜 반복되는지 예.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 문제에서만 집착을 하면서 누가 더 들어갔니 예. 안 들어갔니 나한테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걸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이완구 총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또 보도한 거 보면 완사모 회장까지 지금 이 횡령 같은 걸로 걸리는 것 같아요. 횡령 금액 네. 65억 원이라고, 경향신문은 32억 원이라고 나왔는데 어쨌든 네. 이러면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제 나를 사방으로 죄어오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안타까운 사항들은 이번에 대정부 질문하는 데에서 국무총리 답변 예. 과정에서 보면서 되게 공분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듣는 여론도 충청권의 여론도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져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된다. 예. 그죠? 대통령 순반 중에도 거취 결정해도 되나요? 글쎄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것을 포함을 해서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접근 방향을 정치권이 돌려야 된다. 예. 수사는 수사하는 대로 남겨놓고 그렇게 되면 또 큰 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 빈볼 12여 프로야구에서 예. 이동걸 투수하고 김성근 감독 징계가 결정이 됐네요. 예,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예. 김성근 감독은 좀 이 서운한 감정을 감추진 않고 있거든요. 이 구단에 계속 피해를 끼치게 되면은 감독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좀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제가 세월호 참사 1주기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 세월호로 희생이 컸더니 안산 이 단원고의 탁구부가 종별 선수권 대회 여고부 준결승전에서 이 서울 독산고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오늘 이 대구 상서고등학교하고 결승전을 벌이거든요. 이 결승전에서 이기게 되면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롯데 심수창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도 잘 던졌죠? 그죠? 예. 어제도 예. 잘 던졌는데요. 컨디션이 좋은 심창 모양이에요? 선수, 예, 네. 좀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왜요? 1회 초서부터 롯데 내야수들의 실책이 잇따랐거든요. 예. 그러면서 안 줘도 될 점수를 내준 겁니다. 아, 이 7이닝 4실점했는데 자책점은 3점이니까 잘 던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롯데가 NC에 8대3으로 지면서 이 승리를 따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그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진들이 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점수를 많이 내줬는데 예. 좀 속이 좀 상할 것 같습니다. 심수창 선수. 아, 그렇군요. 아니, 살다 보면 안 예. 줘도 되는 점수를 줄 때도 있어요. 다 예, 예.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또 이 수비진들의 도움으로 승리를 예. 따내는 때도 있겠죠. 또 SK는 어제 차병렬 선수와 팀을 구했네요. 예, 이 어제 넥센전에서 SK 선발 이 베나트 선수가 예. 2회에 이 부상을 당해서 갑작스럽게 강판당했거든요. 예. 근데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었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 불펜에 대기 중이던 이 최병용 선수가 이 갑작스럽게 2회부터 등판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뜻밖에도 이 최몽룡 선수가 그동안 불펜으로만 뛰었던 선수인데 예. 이 6이닝 동안 단 한 타자도 내보내지 않는 이 퍼펙트 투구를 선보이면서 예. SK의 10대0 완봉승을 이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LG도 기아의 10대5로 승리했고요. 이 두산하고 KT, 한화하고 삼성의 경기는 비로 인해서 예. 취소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1주기였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울려 퍼진 곡 바로 세월호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 바로 이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가 부른 곡이죠. 저희도 어제 첫 곡으로 이 곡을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직후에 이 곡이 각종 추모 행사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 널리 쓰이니까 이명주 씨가 공식 추모곡으로 헌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음원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도 약속을 했는데요. 이명주 씨가 그 약속을 지켜서 음원 수익금 5,700만 원을 기부해서 훈훈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추모 행사 어제 평목항에 가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평목항에 안산.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추모 행사에는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참석하진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쪽에서 따로 뭐 오퍼나 저한테 오신 뭐 그런 초청은 없어서요. 예. 어제는 사실 좀 분위기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천개의 바람이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 진짜 후벼 팠는데 이거를 부르는 감사합니다. 가수로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심정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만약에 뭐 팽목항이나 안산이나 혹은 광화문이나 만약 제게 이렇게 초청이나 섭외가 왔다면 당연히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갔을 텐데요. 당연하죠. 예. 네, 그 정도로 정말 제게는 특별한 노래고 그리고 제 노래지만 제 노래가 아닌 정말 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이렇게 위안을 받고 위로가 됐다는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노래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노래라기보다는 네네. 왜 너무 아름다우면 슬프다고 하죠. 근데 예. 정말 이거를 보면 이 노래를 들으면 슬프도록 아름답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추모곡으로 지금 헌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네. 물론 이 파페라 가수로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노래를 헌정하는 거는 굉장히 또 의미를 흠뻑 담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예.
그 천개의 바람이 되어 가사를 보면은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인데 네네. 이 노래 어떤 심정, 이 노래 부르실 때 어떤 심정으로 부르셨어요? 사실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때 당시 1년 전에 이미 많이 리뷰가 됐기 때문에 이 곡이 그 세월호 참사를 뭐 염두에 두고 녹음을 했다거나 그것 때문에 제작되어진 노래는 아닙니다. 이미 그 제가 세월호 추모곡으로 헌정하기 이미 5년 전에 2009년 2월에 발표가 된 노래고요. 한국에서. 그 노래가 이제 2009년 당시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 추모곡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님 추모곡으로 이제 헌정을 했었던 곡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온라인상이나 그때 당시 조계사에서 굉장히 크게 추모 행사를 그 세월호 참사 직후에 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음원 사용 허락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바에는 과감하게 음원 수익금 전액을 기부를 하고 이 곡을 아예 세월호 공식 추모곡으로 다시 리마인드해서 이제 추모곡으로 헌정을 해야겠다. 이래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세월호 참사를 염두에 두고 레코딩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가 제 독창회나 혹은 여러 행사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당연히 머릿속에는 이제 세월호라는 세 글자가 이제 뚜렷이 남게 됐죠.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신 때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텅 비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어떤 동기로 작곡이 되고 불려졌는지보다는 이 국민의 텅 빈 마음 속에서 그대로 울림이 됐다라는 사실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수익금도 기부하시고 그렇죠. 네네. 평소에도 나눔 활동을 활발히 하시죠. 부족하지만 나름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익금을 기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어떤 점을 지금 바라고 계세요? 제가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이틀 전이었었는데 이제 그때 저는 1년 전에 약속을 지킨 것뿐인데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칭찬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과찬을 많이 해주셔서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는 응당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랑의 열매를 통해 이제 기부를 했는데 이틀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기부하는 돈이 물론 이제 유가족분들이나 희생자분들을 위해 이제 사용이 되겠지만 더 나아가 이제 실존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멘탈 클리닉이나 그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또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나 무슨 주어 글씨로 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써주십사 하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과 그러니까 음악에 있어서의 공감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텐데 앞으로도 정말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 그런 노래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천개의 바람이 되어의 주인공이시죠.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잡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신율의 출발세 지금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전국 보고 정치판 보면 정말 막 한숨이 나와요. 네. 정말 어지러워요. 영화계도 근데 좀 그런 모양이죠. 이게 사실은 영화 쪽도 정치가 잘 돼야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국민들이 TV를 켰는데 뭐 뇌물수수 뭐 내지는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그런 의혹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 의혹들이 사실은 영화와 관련된 얘기 지금 이럴 때 영화 볼 때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영화와 관련된 정보는 좀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문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보도국도 아시고 그러니까 문화부 기사는 항상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정치가 잘 돼야 그 나라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근데 뭐 좀 시원한 영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액션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예. 사실 저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원한 영화 보고 싶거든요. 물론 이제 극장가에 지금 분노의 질주가 있죠. 예. 카레이싱 영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좀 대결 구도가 좀 더 명확하고. 선과 악의 구도가 확실하구나. 확실하고. 네. 그리고 악은 진짜 막 악질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인공 션펜, 이게 더 건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션펜이 나오는군요. 네, 션펜이 이제 나이가 꽤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주름살이 더 좀 멋지게 보이고요. 션펜이 오랜만에 첩보 액션 영화의 주인공 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그 감독이 테이큰 1을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액션감이 남다른 그런 영화에서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짜증날 때 뭐 정의의 사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울분을 갖고 있는 사나이가 좀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라든가 국가에서 좀 음모를 꾸리는 뭐 이런 사람들을 응징하는 그 단어가 참 마음에 드네요. 응징하는 40대 중장년층 40대 이상의 이런 관객들이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2시간이라도 시원하게 네. 진짜 이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뚜렷하면 단순해가지고 머리 쓸 일이 없어요. 네. 이제 자꾸 나쁜 쪽은
그 좋은 쪽에 자꾸 가족이나 여자를 건드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더 나쁘게 되는 거지. 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좀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좀 조용히. 그렇죠. 항상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나를 좀 건드리지 말고 나를 좀 조용히 놔둬 이거죠. 사회 한켠에 좀 조용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맨 이런 뉴스 터지고 뭐. 저는 지금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지 잘 궁금해요. 전국을 주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영화를 보시고 영화에서 좀 배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왜 폭풍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예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주 초에 예매가 열렸어요. 이미 열린 바로 그날 예매율이 54%입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개봉이 다가가면 거의 예매율이 80%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전국 극장가를 휩쓴다는 얘기입니다. 예매율이 거의 보통 27% 이렇게 나오는 것도 대단히 잘 나오는 예매율인데 지금 다들 그 어벤져스만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비슷한 정서라고 좀 생각해요. 좀 시원한 영화 없나. 영화 속에서라도 좀 판타지지만 그렇죠. 환상이고 공상이지만 좀 그리고 이거 좀 달랠 우리나라가 수 있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오나 그것도 그렇죠. 이제 궁금한 거고. 마포대교도 나오고 그렇죠. 여기 상암동도 나오고 상암동 이러니까 나오고. 이제 이 영화를 미국에서 먼저 본 그 영화 관계자들이 그 어벤져스 시리즈 계속 나올 텐데 아마 그 최고의 흥행을 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이런 예상도 좀 하고 있고요. 어벤져스가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가장 흥행 그 수치가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일본, 영국 이런 데보다도 한국이 어벤져스를 굉장히 사랑하는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벤져스가 한국에서 촬영을 한 거죠. 네. 시장을 히어로의 굶주린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건가? 정확한 말씀이에요. 좀 그런 히어로가 만화적이고 황당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얼마나 그런 인물들 그런 캐릭터를 동경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가를 보여준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가 세월호 일주기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좀 꿀꿀할 때 볼 수 있는 영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1년 전에 영화들을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다에 침몰하는 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견디고 봤었어요. 예컨대 해무 같은 영화. 그런 영화는 이제 그 배가 이제 수장되는 그런 이야기여서 사실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어떤 연상이 돼서 영화가 개봉이 조정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영화를 볼 땐 담담하게 봤었는데 아이를 잃는 부모의 얘기가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안녕 헤이즐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셰일린 우들린이 16살로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갑상선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지고 죽어가고 있고요. 거기서 그런 대목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살에 죽어가는 소녀가 불행한 게 아니고 16살에 죽어가는 소녀를 가진 부모가 불행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식을 잃는 부모의 심정은 아마 아이가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최근 극장에 걸려있는 영화 있어요. 엘리너 릭비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제시카 체스테인하고 제임스 맥어보이가 주연을 맡은 영화고 이제 이게 버전이 엘리너 릭비 그 남자 편, 엘리너 릭비 그 여자 편, 엘리너 릭비 그들 편 이렇게 세 편이 버전이 다른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작품은 통합판 그들 편을 보실 거고요. 이게 마치 이 남자 여자의 시각으로 본 멜로드라마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마케팅이 되는데 잘못 홍보가 됐습니다. 이 엘리너 릭비는 상실과 그 상처에 대한 극복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면 이 두 젊은 부부가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정신적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그런 그 아내를 바라보는 남자의 또 상심의 그 깊이는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영화에서요. 사실 엘리너 릭비를 볼 때도 아마 젊은 관객분들이
이 보시는 것과 저희 같은 이런 40, 50대 관객이 보는 것과 좀 느낌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깊은 우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겪는 고통을 절대로 자기의 아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자꾸 그 고통을 전수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물려줄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된 어떤 사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제가 80년대에 겪었던 고통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아니면 더 많은 고통이 지금 산재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물려주는 사회가 되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많고 뭔가 문제가 많은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그래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아이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영화입니다. 엘리노 릭비를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ost Violent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사라졌죠. 예. 이게 상당히 사실은 그 중요한 영화라고 저는 봤었고요. 그 평론가 입장에서 원래 제목은 A Most Violent Years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폭력적인 한 해 뭐 이런 건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마피아 얘기예요. 근데 총성 한 방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피아가 예전에 그 말론 브랜도 주연의 대부 갓파더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갓파더가 1980년대 이전까지 뭔가 뭐 각 지역에서 시카고나 뭐 등등 진짜 실제로 조직 패밀리가 뭐 산재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대 레이건 시대를 들어서면서 미국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폭력을 이어받는가. 미국의 폭력적인 조직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가. 그게 석유거든요. 기름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 Almost Violent Years는 사실은 조직적 패밀리나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인 미국의 자본주의 중추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다소 좀 정치 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관객들이 좀 다가서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제에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마이클 레리 영화제에서 주요 작품으로 상영을 했었는데 좀 관객들이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들었으면 이 영화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소개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화를 소개할 틈이 없어요. 요즘. 어디 지면도 없고 방송 프로그램도 없고 이 프로그램에서 요새 영화 프로그램을 소개하실 만한 그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그냥 우리 곁에 왔다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고요. 영화는 때론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은 한국 관객들에게 굉장히 손해입니다. 네, 좀 사유할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퀸터그라스가 독일의 대문호죠. 네. 퀸터그라스가 얼마 전에 그렇죠. 이제 세상을 등졌는데 퀸터그라스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양철부 브레히트롬멜이라는 건데 이게 이 영화 근데 그 폴란드 감독이 감독한 거 아니에요? 저 폴코 셸렌도르프는 그러니까 퀸터그라스가 폴란드계 독일인이죠. 그렇죠. 뭐 폴코 셸렌도르프는 독일계입니다. 독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지역 그러니까 그다니스크 단지이죠. 옛날 이름은. 여기가 이제 1차 대전 때는 독일 땅이었다가 그렇죠. 2차 대전 후에는 폴란드 땅이 되고 그래서 묘한 접경 지역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니스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레흐 바헨사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조선노동 자유노조. 그렇죠. 자유노조 조선소가 있고 거기가 이제 가장 정치적으로 뜨거운 곳이죠. 그리고 그렇죠. 이 지역적으로 독일이 이쪽 동구를 침공할 때 이 발트의 접경이기 때문에 여기가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그다니스크를 거쳐서 가는 게 이 독일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어서 가장 나치의 그 뭐랄까 이게 그 피폭을 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양철부인 거죠. 그래서 오스카라는 어린아이. 그렇죠. 3살에 스스로 성장을 멈춘 아이. 이 아이가 이제 30살이 돼서 정신병원 요양소에서 자기의 30년 인생을 회고하는 과정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영화가 독특하고 그로테스크하죠. 맞습니다. 작품도 그렇고요. 뭐 애가 소리 지르던 거 생각나시죠? 뭐 소리 맞아요. 개성을 지르면 유리창 깨지고 그 정말 작은 북을 두드릴 때의 어떤 분위기를
이 어린아이가 주도하고 바꾸는 어떤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사실은 그 독특한 표현주의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소설이자 영화였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오스카가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두 남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결국은 그 아버지가 자기 친부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자기 여자도 뺏어가고 뭐 등등.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면 살부의식. 그건 사실은 나치 시대의 독일이란 국가를 한번 부정하고 새로운 어떤 독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핀터그라스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두 이야기의 축이 사실은 그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스토리 전개를 통해서 마지막에 만나는데 아마 그런 점들이 전후 독일 문학 그리고 전후 독일 영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 타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퀸터그라스는 한국에도 굉장히 애정이 많았던 그런 작가였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영화계가 이제 앞으로 좀 우리나라 영화계도 더 크고 더 좀 잘 되기 위해선 또 나름대로 우리나라 영화계도 스스로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자꾸 얘기가 나오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국의 영화계나 극장계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5년 안에 붕괴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독점화돼 있고 수직 계열화돼 있고 그 한국의 경제가 몇몇 재벌에 의해서 독점돼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미래가 없는 것처럼 영화도 미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뭐 A Most Violent Years 같은 영화 지금 왔다가 사라지고요. 몇몇 작품들만 그 극장가에서 잔존하고 존재하는 어떤 구조가 계속되면 다른 영화들이 그러니까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이 엘리노 릭비 들어야죠. 아, 비틀즈. 네, 비틀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선수금 제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혜택. 오직 쉐보레에서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도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랩퍼키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비틀즈가 부르는 엘리노 릭비 흐르고 있죠. 자, 이 노래 들으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께 보내드렸던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모두 줄이겠습니다. 봄입니다. 봄에 맞는, 봄에 걸맞는, 그래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록 정치권은 여러분에게 슬픔과 우울함을 드려도 말입니다. 자,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